아저씨, 일을 이따위로 하니까 그 나이에 남의 구두나 닦으면서 사는 거 아냐? 건물주 진우는 구두 주걱으로 70이 넘은 노인의 뺨을 거침없이 내리쳤습니다. 탁, 탁, 탁. 4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구두 수성공 성만 씨의 뺨이 순식간에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노인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골목 모퉁이에서 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며느리로 보였던 그녀는 사실 10년 전 재벌가를 버리고 떠나온 재벌 상속녀였어요. 사랑하는 시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10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이 며느리는 오만한 건물주에게 어떤 복수를 할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벽 5시가 되기 전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조용히 울리는 작은 부엌에서 지수는 눈을 떴습니다. 남편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죠. 지수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을 열자 어제 저녁에 미리 준비해둔 반찬들이 작은 유리 그릇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멸치볶음, 계란말이, 그리고 새벽에 직접 무쳐야 하는 시금치 나물. 지수는 시금치를 찬물에 헹구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흘렀지만 시아버지를 위해 도시락을 싸는 이 시간만큼은 단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거든요. 스테인리스 냄비에 물을 붓고 시금치를 데치는 동안 지수의 머릿속에는 처음 이 집에 왔던 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7년 전 남편 도윤을 처음 만났을 때 지수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그의 따뜻한 미소였어요.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는 쏟아진 커피를 닦아주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고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도윤은 지수에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평생 구두수선으로 우리 삼남매를 대학까지 보내셨거든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한 번도 자식들 앞에서 힘들다는 말씀 안 하셨고 언제나 웃으시면서 우리를 응원해 주셨죠. 지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자신이 자라온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진짜 가족의 온기가 느껴졌거든요. 시금치 데치는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지자 지수는 재빨리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짜냈습니다. 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을 넣고 조물조물 무치니 고소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도시락통 2개를 꺼내 펼쳐놓고 지수는 정성스럽게 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흰 쌀밥 위에 검은 깨를 살짝 뿌리고 반찬들을 보기 좋게 배치했어요. 멸치볶음은 왼쪽 칸에, 계란말이는 가운데, 시금치나물은 오른쪽에. 시아버지가 지수가 싸준 도시락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고 하셨던 말이 생각나 지수의 입가에 다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시락을 다 싸고 나서 지수는 보온 가방에 도시락과 함께 작은 보온병도 넣었어요. 보온병에는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따뜻한 숭늉이 담겨 있었죠. 추운 날씨에 찬물 드시면 안 되니까. 지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가방 지퍼를 꼼꼼히 잠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10분 전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매일 6시 정각에 구두방 문을 여시기 때문에 지수는 항상 5분 전에 도시락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문을 나서자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11월 중순의 날씨는
벌써 제법 쌀쌀했습니다. 골목길을 걷는 동안 지수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아직 불 켜진 집이 거의 없는 조용한 골목, 멀리서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이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 지수는 참 좋았습니다. 시댁으로 시집온 지 7년, 이 골목의 모든 것이 이제는 익숙하고 소중했거든요. 구두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간판에 성만 구두수선이라고 적힌 글씨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간판 아래 유리문 너머로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시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곳에서 묵묵히 일해오신 시아버지. 지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죽과 접착제가 섞인 독특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시아버지는 작업대 앞에 앉아 이미 구두 한 켤레를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도시락 가져왔어요. 지수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자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오늘도 이렇게 일찍 왔네. 70이 넘으신 나이지만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차고 정정했습니다. 추운데 나올 것 없이 도윤이 보내도 되는데. 시아버지는 손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도시락 가방을 작업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직접 와야 마음이 놓여요.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으시잖아요. 시아버지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듯 가볍게 어깨를 토닥였어요. 고맙네, 정말. 우리 도윤이가 복받아서 이런 며느리를 만났어. 그 말에 지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가족과 함께 있을 때면 지수는 자신이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질 거래요. 문 열어두지 마시고 난방 꼭 켜놓으세요. 지수가 당부하자 시아버지는 크게 웃으셨어요. 알았네, 알았어.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걱정해 주는데 내가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지. 두 사람은 잠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수선할 구두가 몇 켤레나 되는지, 단골 손님이 또 맡기러 올 거라는 이야기, 점심때쯤 도윤이가 들를 거라는 이야기.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의 대화였어요. 지수는 시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결혼 전 살았던 세계에서는 이런 평범한 대화조차 사치였으니까요. 그럼 아버님, 저는 집에 가서 아침 준비할게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지수가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시아버지가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정말 고맙네. 매일 이렇게 챙겨줘서. 시아버지의 눈가에 살짝 주름이 잡히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지수는 다짐했어요. 이 가족의 평화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좋다고.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니 시아버지는 벌써 다시 작업대 앞에 앉아 구두를 손질하고 계셨어요. 구부정한 등, 그러나 흔들림 없는 손놀림. 40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온 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골목길을 걸었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고 이제 슬슬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지수는 자신이 선택한 이 삶이 참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따뜻하고 부유하지는 않지만 진실한 이 가족. 10년 전 자신이 버리고 나온 그 모든 것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남편도 곧 일어날 시간이니 아침 준비를 해야 했어요. 지수는 오늘도 이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골목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아직 몰랐어요. 이 평화로운 일상에 곧 어둠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이 숨겨온 진짜 모습을 드러내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지수는 남편이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커튼 사이로 은은하게 스며들었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었어요. 지수는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가죽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에 쥔 상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열쇠 구멍에는 녹이 살짝 슬어 있었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어요. 지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작은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고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명함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10년 전의 지수였죠. 배경에는 거대한 저택이 보였고 옆에는 냉정한 표정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지수의 어머니 박영자였습니다. 지수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지수는 국내 굴지의 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어요. 아버지는 사업가로서 성공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고 지수를 무척 아꼈죠. 지수야,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란다. 그걸 잊지 마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지수가 25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지만 지수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죠.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고통이 곧 찾아왔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어머니 박영자가 지수를 서재로 불렀어요. 지수야,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할 때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책상 위에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의 장남과 결혼해. 이미 다 정해진 일이야. 지수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저는 그런 결혼 원하지 않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냉소를 띤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사랑? 그런 감상적인 얘기 하지 마. 그룹을 지키려면 이 결혼이 필요해. 내 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를 지켜야 하지 않겠니?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라면 이런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제가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무 순진했어. 그래서 사업에서 손해를 본 거야. 이제는 내가 그룹을 지켜야 해.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싶어. 누군가가 정해준 길을 걷고 싶지 않아.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결심했어요. 어머니와 마주 앉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 결혼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이 집안의 미래가 걸린 문제야.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도구가 아니에요. 저도 제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말했어요.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할 말이 있어. 이 집을 나가는 순간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한 푼도 주지 않을 거고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 지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갈게요. 그날 오후 지수는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만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대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가 2층 창문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의 표은 무표정했지만 지수는 그 눈빛 속에 숨겨진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평생 풍족하게 살았던 지수에게 직접 돈을 벌어 생활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작은 책상에 앉아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1년 후 지수는 작은 회사의 사무직으로 취직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스스로 번 돈으로 사는 삶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도윤을 만났죠. 도윤은 따뜻했고 진실했어요. 지수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지금의 지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습니다. 지수 씨, 과거가 뭐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좋아요. 도윤의 그 말에 지수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결혼 후 시댁 식구들은 지수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시아버지는 언제나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며 아꼈고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시댁 가족들은 모두 지수를 진짜 가족처럼 대했죠. 지수는 이 평범한 가족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하지만 지수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영자는 겉으로는 냉정하게 인연을 끊었지만 비밀리에 비서를 통해 10년 동안 지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수가 원룸에서 힘들게 살 때 익명으로 보낸 장학금, 지수가 아플 때 병원비를 대신 내준 후원자, 지수가 취직할 때 추천서를 보낸 회사 임원, 모두 어머니가 뒤에서 조용히 도운 것들이었습니다. 박영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서가 보낸 지수의 사진들을 보며 혼자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우리 지수 잘 살고 있구나.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가씨께 연락하시는 게 어떠십니까? 박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지수는 자기 힘으로 행복을 찾았어. 내가 나타나면 그 행복이 깨질 수도 있어.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박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젠가 딸과 화해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곧 찾아올 예정이었죠. 지수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10년 전의 기억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아프게 했지만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이 가족과 함께 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그 순간 침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자요? 무슨 일 있어요? 지수는 재빨리 상자를 서랍에 넣고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여보. 금방 갈게요.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언젠가는 드러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평화로운 일상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수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때가 오면 난 이 가족을 지킬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써서라도. 지수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10년 전 집을 나올 때의 그 용기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곧 필요하게 될 터였죠. 그날은 유난히 맑은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지수는 평소처럼 시아버지께 도시락을 전해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골목길을 걷는데 멀리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거 치워. 여기 내 건물 앞인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놨어? 거친 남자 목소리였어요. 지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의 구두방 앞이었죠.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구두방 앞에 주차되어 있었고 그 옆에 3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잘 차려입은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찬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진우였어요. 진우는 구두방 앞에 놓인 작은 의자와 손님들이 신발을 벗어놓는 발판을 발로 툭툭 차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다 치우라고. 보기 싫어. 진우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했어요. 시아버지는 구두방 문을 열고 황급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시아버지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어요. 70이 넘은 노인이 젊은 남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우는 팔짱을 낀 채 시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가 누구 건물인 줄 알아? 내 건물이야. 내가 최근에 아버지한테 상속받았거든. 시아버지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알면서 왜 이렇게 막 쓰는 거야? 임대료도 제대로 못 내는 주제에. 그 말에 시아버지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사실 시아버지는 매달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고 계셨습니다.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죠. 하지만 진우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지수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 사람이 새 건물주구나. 저렇게 예의 없는 사람이. 지수는 당장 달려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더 곤란해질 수 있었거든요. 진우는 구두방 주변을 둘러보며 계속 트집을 잡았어요. 간판도 너무 낡았네. 우리 건물 이미지 떨어뜨리는 거 아냐? 시아버지는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해온 간판이었어요. 낡았지만 시아버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었죠. 간판은 제가 오래 써온 거라서요. 새로 바꾸려면 비용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진우는 비웃듯 말했어요. 비용? 그럼 장사를 하지 그래.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주제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 순간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시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남에게 피해를 준 적 없고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오셨죠. 그런 분이 저렇게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시아버지의 침묵을 약점으로 여긴 듯 더욱 거만하게 굴었어요. 다음 달부터 임대료 올릴 거니까 알아서 준비해. 못 내면 나가야지 뭐. 시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얼마나 올리실 건가요? 진우는 턱을 치켜 세우며 대답했어요. 한 5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정도? 그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구두방 같은 작은 가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였어요. 시아버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건 너무 무리입니다. 조금만 봐주실 수? 진우는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어요. 봐줘? 여기가 자선 사업하는 데야? 싫으면 나가든가. 그리고는 구두방 앞에 놓인 낡은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의자가 넘어지며 쿵 소리를 냈어요. 시아버지는 황급히 의자를 일으키며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나서면 시아버지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었거든요. 지수는 골목 모퉁이에 숨어 두 주먹을 꽉 쥔 채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시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아저씨, 나이도 많은데 언제까지 이런 거 할 거야? 그냥 은퇴하고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않아?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비웃음을 남기고 차에 올라탔어요. 시끄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떠나자 시아버지는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넘어진 의자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구두방 앞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70이 넘은 노인의 구부정한 등이 더욱 굽어 보였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버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저런 인간한테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지수는 눈물을 닦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시아버지를 도울 수 있을까? 저 건물주를 어떻게 해야 할까?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이 생각했습니다. 진우라는 남자는 분명 계속 시아버지를 괴롭힐 거예요. 오늘은 말로만 했지만 앞으로 더 심해질 게 뻔했죠.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참아야 해. 지금은 참아야 해. 때가 올 거야. 하지만 지수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또 다른 모습. 재벌가의 외동딸로 자라며 배웠던 것들. 세상을 움직이는 힘과 권력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지수의 머릿속에서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편 도윤이 퇴근했어요. 여보, 나왔어요. 남편의 밝은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수는 재빨리 표정을 바꾸고 웃으며 남편을 맞이했어요. 당신, 오늘 일 힘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지수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우리 부부잖아요.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새 건물주가 아버지한테 그랬다고요? 남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당장 가서 따져야겠어요. 어떻게 연세 많으신 분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지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지금은 참아요. 괜히 나섰다가 아버님만 더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남편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순 없잖아요. 지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남편은 지수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당신을 믿을게요. 그날 밤 지수는 다시 한번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명함에는 박영자 회장 비서실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명함을 손에 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머지않아 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오면 자신이 숨겨온 모든 것을 꺼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지수는 명함을 다시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수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아버님. 제가 반드시 지켜드릴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매일 아침 시아버지께 도시락을 전해드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진우가 언제 또 나타날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지수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 2시쯤이었어요. 지수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길로 접어드는데 익숙한 검은색 승용차가 보였어요. 진우의 차였습니다.
지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왔구나. 지수는 장바구니를 든 채 서둘러 구두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멀리서도 진우의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아저씨. 이 간판 언제 치울 거야? 진우는 구두방 간판을 손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시아버지는 구두방 앞에 서서 난처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간판은 저한테 필요한 건데요.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비웃음을 지었어요. 필요해? 이렇게 낡고 지저분한 게 필요해? 우리 건물 이미지만 망치는데? 시아버지는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해온 간판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가 바래긴 했지만 시아버지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죠. 이 간판은 제가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부터 달았던 겁니다. 그냥 두면 안 될까요?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진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 돼. 보기 싫다고. 당장 내려. 시아버지는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간판을 새로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진우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싫으면 나가든가. 그리고는 구두방 앞에 놓인 작은 화분을 발로 찼어요. 화분이 넘어지며 흙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시아버지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흙을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70이 넘은 노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손에 쥔 장바구니가 덜덜 떨렸습니다. 진우는 무릎 꿇은 시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아저씨, 나이도 많은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어.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주제에.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흙을 쓸어 담으며 고개만 숙이고 계셨어요. 진우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간판은 이번 주 안에 치워.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철거 업체 불러서 치울 거야. 비용은 당연히 아저씨가 내는 거고. 시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번 주 안에요? 그건 너무 급한데. 진우는 담배 연기를 시아버지 쪽으로 내뿜으며 말했어요. 급해? 내가 벌써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아직도 안 치웠으니 내가 화나는 거지. 사실 진우는 간판을 치우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낡았다고 불평만 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감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서둘러서. 시아버지가 말씀을 채 끝내기도 전에 진우는 간판을 손으로 툭 쳤어요. 낡은 간판이 흔들리며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쩔 거야? 지나가는 사람 다치면 책임질 거야? 진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부끄러운지 얼굴이 빨개졌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아버지는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간판을 한 번 더 쳤어요. 그리고는 시아버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려. 여기가 자선사업하는 데 아니야. 돈 못 내면 나가야 돼. 그 말을 남기고 진우는 구두방 안을 슬쩍 들여다봤어요. 와, 진짜 지저분하네. 이런 데서 어떻게 장사를 해? 진우는 코를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먹만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올 정도였습니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시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다음에 또 올 건데 그때까지 간판 안 치우면 진짜 철거할 거야. 그리고는 비웃음을 지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끄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떠나자 주변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구경하던 상인들도 하나둘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시아버지는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시아버지께 달려갔어요. 아버님, 시아버지는 지수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지수야,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방금 왔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시아버지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지만 시아버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지수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저 사람이 자꾸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히 일 크게 만들면 안 돼. 참으면 돼. 지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참으면 된다는 말이 얼마나 슬픈 말인지 알았거든요. 시아버지는 넘어진 화분을 다시 세우고 흙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시아버지를 도와드리며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담긴 간판이었어요. 시아버지의 땀과 노력이 스며 있는 간판이었죠. 아버님, 간판 정말 치우실 거예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간판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어쩔 수 없지. 저 사람 말대로 안 하면 쫓겨날 테니까.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어요. 이건 너무해. 절대 이대로 둘 수 없어. 그날 저녁 지수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명함이 쥐어져 있었어요. 박영자 회장 비서실의 명함이었습니다. 지수는 명함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지수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간판을 쓰다듬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70이 넘은 노인이 바닥에 무릎 꿇고 흙을 쓸던 모습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한계를 넘는 순간 10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밤이 깊어갔지만 지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복수의 계획이 조금씩 그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이 오면 진우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터였습니다. 지수의 눈빛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날이 곧 올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결국 40년을 함께한 간판을 내리셨어요. 지수는 그날 아침 간판이 내려진 구두방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텅 빈 벽면만 남은 가게가 너무나 쓸쓸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더 큰 시련은 그 다음 날 찾아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쯤이었어요. 지수는 시아버지께 간식을 가져다 드리려고 구두방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호빵과 커피가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골목길로 접어드는데 또다시 그 검은색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지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또 왔어. 저 인간이 또 왔어. 지수는 서둘러 구두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멀리서도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뭐라고 했어? 진우는 손에 구두 한 켤레를 들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구두방 문 앞에 서서 당황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작업했는데요.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우는 구두를 시아버지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최선? 이게 최선이야? 여기 봐. 색깔이 안 맞잖아. 사실 구두는 완벽하게 수선되어 있었어요. 색깔도 거의 똑같이 맞춰져 있었죠. 하지만 진우는 트집을 잡고 싶었던 겁니다. 시아버지는 구두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이건 원래 가죽 색깔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진우는 시아버지의 말을 끊었어요. 닥쳐. 변명하지 마. 그리고는 구두를 시아버지의 얼굴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지수는 골목 모퉁이에 숨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손에 쥔 봉투가 덜덜 떨렸습니다. 진우는 구두방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어요. 시아버지도 황급히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시고 말씀하시면. 하지만 진우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작업대 위에 놓인 도구들을 보더니 구두 주걱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낡은 구두 주걱이었어요. 시아버지가 40년 넘게 사용해온 도구였죠. 진우는 구두 주걱을 손에 쥐고 시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아저씨, 이런 걸로 일하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야?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 도구는 오래됐지만 정확합니다. 진우는 비웃음을 지으며 구두 주걱으로 시아버지의 머리를 툭 쳤습니다. 가볍게 친 것처럼 보였지만 모욕적인 행동이었어요. 정확해? 그럼 왜 이 구두가 이 모양이야? 시아버지는 움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다시 한번 구두 주걱으로 시아버지의 머리를 툭 쳤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세게. 아저씨, 대답 안 해? 시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우는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또다시 구두 주걱을 들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면 다야? 돈은 받아놓고 이런 식으로 일하면 어떡해? 시아버지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70이 넘은 노인이 젊은 남자에게 맞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나서면 시아버지가 더 큰 피해를 볼까봐 두려웠거든요. 진우는 계속해서 구두 주걱으로 시아버지를 툭툭 쳤습니다. 머리, 어깨, 팔. 시아버지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맞고 계셨어요. 사장님, 제발. 그만하세요.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만해? 내가 왜 그만해야 돼? 내 돈 받았으면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구두 주걱을 크게 휘둘러 시아버지의 뺨을 때렸습니다. 탁! 구두 주걱이 시아버지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시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뺨이 순식간에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시아버지의 손이 떨리며 뺨을 감쌌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으셨어요. 지수는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빨갛게 부은 뺨, 떨리는 손, 억지로 참는 눈물.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손에 쥔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진우는 구두 주걱을 작업대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다음부터 제대로 못하면 진짜 가만 안 둬. 알았어?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진우는 비웃음을 지으며 구두방을 나섰습니다. 즉, 늙은이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 말을 남기고 차에 올라타 떠났어요. 시끄러운 엔진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지자 시아버지는 그제야 작업대에 손을 짚고 주저앉았어요. 뺨을 감싼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숨소리도 거칠어졌죠.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구두방으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쳤어요. 아버님,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야? 지수는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뺨이 이렇게 부었어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시아버지의 뺨을 살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뺨에는 구두 주걱 자국이 선명했어요. 시아버지는 손을 휘저으며 괜찮은 척 했습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지만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지수는 시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님, 왜 이렇게까지 참으세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괜히 일 크게 만들면 우리만 손해야. 그냥 참으면 돼. 지수는 시아버지의 어깨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참으면 된다는 말이 얼마나 슬픈지 알았거든요. 시아버지는 지수의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울지 마. 아버지는 괜찮아. 하지만 시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시아버지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어요. 약국에 가서 파스와 소염제를 사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뺨에 조심스럽게 파스를 붙여드리면서 지수는 다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절대 참을 수 없어. 그날 밤 지수는 집으로 돌아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박영자 회장 비서실의 명함이 쥐어져 있었어요. 지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 지수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멈췄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야, 정말 지수 맞니?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수야, 우리 딸, 10년 만이구나.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부탁이 있어요. 건물 하나 지을 수 있어요? 어머니는 잠시 놀란 듯 침묵했어요. 하지만 곧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뭐든지 해줄게. 우리 딸이 원하는 거라면.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엄마. 자세한 건 내일 만나서 얘기할게요. 전화를 끊고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의 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지수의 눈빛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온 것이었죠. 지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진우, 너는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반드시.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대학 동창 만나러 가야 해요. 점심 못 챙겨줄 것 같아요.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요. 지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직은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전 10시, 지수는 서울 중심부의 한 호텔 카페에 도착했어요. 고급스러운 로비를 지나 카페로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앉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박영자, 지수의 어머니였어요. 10년 전보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더 많아졌지만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수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죠.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가 앉았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어머니는 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이구나. 10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수도 눈물이 차올랐지만 꼭 참았어요. 엄마, 저도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아. 내가 옳았어.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지웠어. 지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지수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 얼굴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좋은 사람 만났니? 지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시댁 식구들도 다들 저를 잘 대해주시고요.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웨이터가 커피를 가져다 주고 갔습니다. 지수는 커피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어제 제가 부탁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어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건물을 짓고 싶다고 했지. 어디에 지을 건데? 지수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진우의 건물 옆 부지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요. 이 부지에 10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어요. 어머니는 서류를 받아 자세히 살펴봤어요. 여기가 어떤 곳인데?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이 구두방을 하시는 골목이에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구두방? 그럼 시아버님을 위해서?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수는 지난 몇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진우가 시아버지를 괴롭힌 일, 간판을 강제로 치우게 한 일, 그리고 어제 구두 주걱으로 시아버지의 뺨을 때린 일까지.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인간이 감히 70이 넘은 노인을 때렸다고? 어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네. 시아버님의 빨갛게 부은 뺨을 봤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지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당연하지. 그런 놈은 벌을 받아야 해. 지수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 건물주 옆에 더 큰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리고 그 건물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어머니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비서 나야. 지금 당장 부동산 팀장 회의실로 불러. 급한 일이야. 전화를 끊고 어머니는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그 부지 매입을 시작할 거야. 일주일 안에 계약을 끝낼게. 지수는 놀라며 물었어요.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10년 동안 그룹이 얼마나 커졌는지 너도 모를 거야. 그리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수야, 건물은 내 명의로 할 거야. JS 타워. 내 이름 이니셜로. 지수는 눈이 커졌어요. 제 명의로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원래 너한테 물려줄 재산이잖아. 이제부터라도 지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맙긴. 엄마가 10년 동안 못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1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어요. 그런데 지수야, 시댁 식구들은 알고 있니? 내가 누군지.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저는 그냥 평범한 며느리예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할게요. 지금은 시아버님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어머니는 지수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감탄했어요. 내가 이렇게 강한 아이였구나. 엄마가 미처 몰랐네.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도 강하잖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노트북을 꺼내 설계도를 보여줬어요. 10층 건물이면 이 정도 규모가 적당할 거야. 1층은 뭐로 할 거니? 지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시아버님을 위한 고급 구두관리 매장이요. 최고급 시설로 꾸미고 싶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좋아. 2층부터 10층까지는? 지수는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2층부터 5층까지는 상가로 하고 6층부터 10층까지는 사무실로 임대하면 어떨까요?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내 딸이야. 사업 감각이 있네. 두 사람은 3시간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물 설계, 자금 계획, 공사 일정까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헤어질 시간이 되자 어머니는 지수를 꼭 안았습니다. 지수야, 앞으로 자주 보자. 1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어. 지수도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어요. 네, 엄마. 자주 볼게요. 어머니는 지수의 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행복하구나.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저도요,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호텔을 나서며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시아버님,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제가 반드시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진우를 향한 복수의 불씨가 지수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재벌가의 힘. 이제 그 힘을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용할 때가 온 것이었죠. 지수는 단단한 표정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진우는 곧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터였습니다. 일주일 후 진우의 건물 바로 옆 부지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골목 상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빈 부지였던 곳에 갑자기 측량 기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여기 뭐 짓는 거래요? 구두방 옆 슈퍼마켓 주인이 물었어요. 측량 기사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건물 짓는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건 저희도 몰라요. 소문은 골목 전체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옆 부지에 건물 들어선대. 누가 짓는 거래? 모르겠어. 근데 엄청 큰 건물이라던데? 시아버지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구두방 문을 열고 나와 공사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건물이 들어서나? 시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새 건물이 들어서면 임대료가 더 오를까봐 걱정되셨던 겁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님,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이틀 후 큰 포크레인과 굴착기가 들어왔습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골목은 공사 소음으로 시끄러워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사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보통 건물 공사는 느리게 진행되기 마련인데 이 공사는 달랐어요. 일주일 만에 기초 공사가 끝났고 2주일 만에 철근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와, 저 공사 진짜 빨리 되네. 누가 짓는 거길래 저렇게 빠르지? 돈이 엄청 많나 봐. 진우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진우는 자신의 건물 앞에 서서 옆 공사 현장을 바라봤어요. 이미 3층까지 골조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진우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뭐, 건물 하나 더 생기면 어때? 상관없어.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의 건물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인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3주가 지나자 건물은 벌써 7층까지 올라갔어요. 공사 현장 입구에는 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JS 타워 신축 공사, 그리고 작은 글씨로 10층 규모 고급 상업 시설이라고 적혀 있었죠. 골목 상인들은 JS 타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JS 타워래. 이름도 세련됐네. 10층이면 진우 씨 건물보다 훨씬 크잖아. 저기 입점하면 장사 잘 되겠다. 진우는 그 말들을 듣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건물은 4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반면 JS 타워는 10층짜리 최신식 건물이었죠. 진우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JS 타워가 누구 건물인지 알아봐줘. 며칠 후 중개인이 답변을 가져왔어요. 알아보니까 JS라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데 정확한 신원은 비공개래요. 진우는 초조해졌습니다. 비공개? 왜?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마 큰 손인 것 같아요. 건물 짓는 속도 보면 자금력이 상당하던데요.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JS 타워는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외벽은 고급스러운 유리와 대리석으로 마감되었고 간판도 세련되게 달렸습니다. 골목 전체가 JS 타워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와, 진짜 멋있다. 저런 건물이 우리 골목에 생기다니. 1층은 뭐가 들어온대? 고급 구두 관리 매장이래. 최고급 시설로 꾸민다던데. 그 소문을 듣고 시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두 관리 매장? 시아버지는 걱정이 앞섰어요. 자신의 작은 구두방이 그런 고급 매장과 경쟁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지수는 시아버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님, 그건 아버님을 위한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진우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의 건물 임차인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2층에 있던 옷가게 주인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다음 달에 나가려고요. 진우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갑자기? 옷가게 주인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JS 타워에서 제안이 와서요. 조건이 너무 좋아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진우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조건? 무슨 조건인데요? 옷가게 주인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렌트프리가 6개월이래요. 6개월 동안 임대료를 한 푼도 안 받는데요.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6개월 렌트프리? 옷가게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임대료를 4년 동안 동결한대요. 4년 내내 같은 금액만 내면 되는 거죠.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렇게 하면 건물주는 손해잖아요. 옷가게 주인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도 처음엔 의아했어요. 근데 JS 타워 측에서 장기적으로 좋은 임차인들과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임대료를 깎아줄게요. 얼마나 내려주면 돼요?
하지만 옷가게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6개월 렌트 프리하고 4년 동결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게다가 JS타워는 시설도 최신식이고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옷가게 주인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장사가 어려워서 이런 좋은 조건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진우는 자리에 앉은 채 멍하니 있었어요. 렌트프리 6개월에 임대료는 4년 동결이라고? 도대체 JS는 누구야? 그 후로 일주일 사이에 4곳의 가게가 나간다고 통보했습니다. 모두 같은 이유였어요. JS타워의 파격적인 임대 조건 때문이었죠. 골목 상인들 사이에서는 JS타워의 조건이 화제였습니다. 들었어? 렌트프리 6개월에 임대료 4년 동결이래. 말도 안 돼. 그렇게 하면 건물주가 손해 아냐?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하겠어. 우리도 신청할 수 있을까? 진우는 이런 소문들을 들으며 치를 떨었습니다. 자신은 임차인들한테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협박했는데 JS타워는 정반대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진우의 건물은 점점 비어갔어요. 진우는 초조함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건물을 상속받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거든요. 임차인들이 나가면 월세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면 대출 이자를 못 낼 수도 있었습니다. 진우는 다급하게 새 임차인을 구하려고 했어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임대료를 낮춰보기도 했습니다. 임대료 20% 깎아줄게요. 그리고 관리비도 면제해줄게요.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이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JS타워가 6개월 렌트프리에 임대료 4년 동결을 하는데 20% 할인으로는 경쟁이 안 돼요. 진우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럼 30% 깎아줄게요. 중개인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게다가 JS타워는 시설도 최신식이잖아요. 진우는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다들 JS타워로 가고 싶어 했거든요. 석 달이 지나자 진우의 건물은 절반 이상이 비었어요. 반면 JS타워는 완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골목 상인들은 JS타워 오픈식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다음 주에 오픈한대. 1층 구두 매장이 정말 멋있다던데. 초대받은 사람들 부럽다. 시아버지도 그 소문을 들었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묵묵히 구두방에서 일할 뿐이었습니다. 진우는 점점 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자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고객님, 이번 달 이자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입금하겠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월세 수입이 반토막 나서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건물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건물의 주인으로서 으스대며 다녔는데 이제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알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시아버지를 괴롭힌 대가라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수는 JS타워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시아버지께 진실을 밝히고 진우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것. 지수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복수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곧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터였죠. 골목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JS 타워 완공일이 다가왔습니다. 10개월의 공사 끝에 10층짜리 건물이 골목에 우뚝 섰어요. 유리와 대리석으로 마감된 외벽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세련된 간판이 건물의 품격을 더했습니다. 완공 일주일 전 지수는 어머니와 함께 건물 1층을 둘러봤어요. 1층 전체는 시아버지를 위한 고급 구두 관리 매장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넓은 공간은 따뜻한 조명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고급스러운 구두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최신식 구두 수선 장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중앙에는 편안한 소파와 테이블이 있어서 손님들이 기다리며 쉴 수 있게 되어 있었죠. 바닥은 고급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어때? 마음에 들어?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버님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작업대는 최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조명도 눈에 편한 LED 조명이었어요. 의자도 장시간 앉아 있어도 편한 인체공학적 의자였습니다. 벽면 한쪽에는 성만 명장의 구두관리라는 금박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지수는 그 간판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지수를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딸 정말 효녀구나. 시아버님을 이렇게 생각하다니. 지수는 어머니의 품에서 울었어요. 엄마,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평생 성실하게 사셨는데 저런 악한 사람한테 괴롭힘 당하시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지수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알아. 내 마음 다 알아. 이제 시아버님이 행복하실 거야. 지수는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구두 수선용 실은 최고급 이탈리아산이었고 접착제도 친환경 제품이었습니다. 가죽도 다양한 색깔과 종류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작은 휴게실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커피 머신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아버님이 쉬실 수 있게 휴게실도 만들었네요. 지수는 감동에 벅차올랐습니다. 완공 사흘 전 오픈식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골목 상인들에게 초대장이 발송되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초대장을 받았어요. JS 타워 오픈식에 초대합니다. 시아버지는 초대장을 들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한테 왜 초대장이 왔을까? 옆집 슈퍼마켓 주인이 말했어요. 우리 골목 상인들 다 받았어요. 친목 도모하려는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초대장을 구두방 벽에 붙여두었어요. 가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시아버지는 망설였습니다. 그런 고급 건물 오픈식에 자신 같은 늙은 구두 수선공이 가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수가 시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아버님, 꼭 가세요. 골목 상인들끼리 친해지는 것도 좋잖아요. 시아버지는 지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가봐야겠네. 드디어 오픈식 날이 밝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JS 타워 로비에는 골목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처음 보는 건물 내부에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이런 건물이 우리 골목에 생기다니. 1층 구두 매장 봤어? 완전 고급이던데. 시아버지도 남편 도윤과 함께 도착했어요. 시아버지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왔지만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안내를 받아 1층 매장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시아버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어요. 넓고 밝은 공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최신식 장비들.
그리고 벽면에 걸린 성만 명장의 구두관리라는 간판. 시아버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게 내 이름인데. 옆에 있던 도윤도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저기 아버지 성함이. 그때 앞에서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지수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옆에는 박영자가 서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지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수야, 이게 무슨 일이니? 지수는 시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깊이 인사했어요. 아버님, 이곳은 아버님을 위해 준비한 공간이에요. 시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나를 위해?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네. 40년 동안 한자리에서 묵묵히 일하신 아버님께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곳을 어떻게 해? 지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의 어머니 박영자입니다. 시아버지와 도윤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보, 제가 숨겨온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지수는 자신의 과거를 모두 이야기했어요. 재벌가의 외동딸이었던 것, 10년 전 집을 나온 것, 그리고 이번에 어머니와 함께 이 건물을 지은 것까지. 시아버지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 건물이.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JS타워의 JS는 제 이름 지수의 이니셜이에요. 이 건물은 제 것이고 이 1층은 아버님을 위해 만든 거예요.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지수야, 내가 무엇을 했다고 이런 큰 선물을. 지수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은 저한테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주셨어요. 매일 아침 도시락을 받으실 때마다 고맙다고 하시고 항상 저를 아껴주셨잖아요. 시아버지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70이 넘은 노인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도윤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나도 몰랐어.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지수는 남편의 손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숨기려던 건 아니었는데 말할 타이밍을 못 찾았어요. 시아버지는 매장을 둘러보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곳이 다 있나? 내가 꿈에서나 볼 법한 작업실이. 작업대로 다가가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 나무 정말 좋은 나무네. 그리고 이 장비들. 시아버지는 하나하나 살펴보며 감탄했어요. 지수는 시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여기서 편하게 일하세요. 아무도 아버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시아버지는 지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지수야. 정말 고맙다.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쌓았길래 이런 며느리를 만났을까. 주변에 모인 상인들도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와, 지수 씨가 건물주였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위해 이런 걸 해주다니. 정말 효부네, 효부야. 박영자도 눈물을 닦으며 시아버지에게 인사했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지수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가족 만나서 지수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시아버지는 박영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런 훌륭한 딸을 키우셔서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픈식은 감동과 축하 속에서 진행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새로운 작업실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어요. 진우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은 곧 찾아올 터였습니다. 오픈식이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건물 앞에 서서 JS타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려하게 빛나는 건물,
사람들로 북적이는 로비. 자신의 건물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진우의 건물은 이제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3층에 하나. 겨우 3곳의 가게만 남아 있었죠. 진우는 은행에서 받은 문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출 연체로 인해 담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진우의 손이 떨렸어요. 3달 동안 대출 이자를 못 낸 결과였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진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건물인데 불과 몇 달 만에 경매로 넘어가다니. 진우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 저 JS 타워 때문이야. 저것만 없었으면. 진우는 술을 마시고 JS 타워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쯤 진우는 JS 타워 로비로 들어갔어요.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세련된 인테리어. 모든 것이 진우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진우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어요. 건물주 좀 나오라고 해. 진우의 목소리는 술 냄새와 함께 로비에 울렸습니다. 안내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손님,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진우는 데스크를 손으로 탁 쳤습니다. 진정하라고? 이 건물 때문에 내 건물이 망했어. 건물주 당장 나오라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진우를 쳐다봤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지수가 우아한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경비원 2명이 따라왔어요. 진우는 지수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수는 진우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저를 모르시겠어요? 우리 여러 번 봤는데. 진우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어요. 구두방 앞에서 멀리서 보던 여자. 아, 구두방 그 노인네 며느리.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구두방 어르신의 며느리 지수예요. 진우는 비웃음을 지었어요. 뭐야, 며느리가 여기서 일해? 건물주는? 지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건물주는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런데 왜 건물주를 찾으시는데요? 진우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이 건물 때문에 내 건물이 망했다고. 손해배상 받아야겠어. 지수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손해배상이요? 무슨 이유로요? 진우는 더욱 흥분했어요. 이유? 당연하잖아. 이 건물이 생기면서 내 임차인들이 다 떠났어. 지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시장 경쟁 아닌가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곳으로 가는 게 이상한가요? 진우는 이를 갈았어요. 좋은 조건? 렌트프리 6개월에 임대료 4년 동결. 그게 정상이야? 건물주가 미쳤나? 지수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미쳤나요? 아니요. 그냥 제대로 된 건물주일 뿐이에요. 진우는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제대로 된 건물주? 웃기지 마. 당장 건물주 불러.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건물주는 저예요. 진우는 멈칫했습니다. 뭐? 지수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은 저예요. JS 타워의 JS는 제 이름 지수의 이니셜이에요.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무슨 건물주야? 지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진우에게 내밀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소유자란에는 지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이 커졌어요. 이게... 지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재벌가를 떠나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좋은 남편을 만나 시댁 식구들과 행복하게 지냈죠.
진우는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지수는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요. 우리 시아버님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수는 한 걸음씩 진우에게 다가갔어요. 간판을 강제로 치우게 하고 화분을 발로 차고 구두 주걱으로 시아버님의 머리와 뺨을 때렸죠. 진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어요. 70이 넘은 노인분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서 당신은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생각해 봤나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진우 바로 앞까지 다가갔어요. 저는 그 모든 걸 봤어요. 시아버님이 고개 숙이며 사과하시던 모습, 뺨이 빨갛게 부어오르던 모습, 다 봤어요. 진우의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지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당신한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진우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2의 스타워가 생긴 것, 파격적인 임대 조건, 자신의 임차인들이 떠난 것,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당신이 일부러.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당신 건물 옆에 일부러 이 건물을 지었어요. 당신의 임차인들을 모두 가져오려고요. 진우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럼 내가 경매 넘어가는 것도. 지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스스로 초래한 일이에요. 임차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임대료를 마구 올리려고 했으니까요.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풀린 겁니다. 지수는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괴롭힌 그 노인이 누구인지 아세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3남매를 대학까지 보낸 존경받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가르쳐 주신 소중한 시아버지시죠. 진우는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봤어요. 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시아버님의 뺨을 때렸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어머니에게 연락했죠.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당신 어머니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영자 회장이에요. 이 건물은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 지어주신 거예요. 진우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재벌가의 딸이 자신이 괴롭힌 노인의 며느리였다니. 지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우리 시아버님 앞에 가서 사과하세요. 진심으로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수는 경비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1층 구두관리 매장으로 안내해 주세요. 경비원들이 진우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구두관리 매장 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작업대에서 구두를 손질하고 계셨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드셨습니다. 진우를 보고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진우는 시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놀라서 지수를 바라봤어요.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했어요. 어르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진우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진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바닥에 엎드릴 것까지야. 일어나요. 진우는 일어났지만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시아버지는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젊을 때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워야 해요. 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다시는 남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진우는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나섰어요. 등이 굽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지수는 시아버지께 다가가 말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시아버지는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저 젊은이가 안타깝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다행이야. 지수는 시아버지의 넓은 마음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마음은 복수보다 시아버지의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골목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어요. JS타워는 이제 골목의 랜드마크가 되었고 매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시아버지는 1층의 고급 구두관리 매장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계셨어요. 아침 8시 시아버지는 매장 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작업실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여전히 꿈만 같았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사장님. 단골 손님이 들어와 인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은 명품 구두 한 켤레를 내밀었습니다. 이 구두 좀 관리해 주세요. 사장님 손길을 거치면 새 것처럼 되니까요. 시아버지는 구두를 받아 자세히 살펴봤어요. 최신식 장비와 최고급 재료로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이 여전히 감사했습니다.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손님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사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기다릴게요. 손님이 나가고 시아버지는 작업대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골목 풍경이 보였습니다. 예전의 낡은 구두방은 이미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가끔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좁고 어두운 작업실에서 일하던 때. 하지만 그때도 행복했었죠. 단지 진우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수가 도시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점심 가져왔어요. 시아버지는 반갑게 지수를 맞이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매일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지. 지수는 휴게실 테이블에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반찬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아버님, 요즘 손님 많으시죠? 시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예전보다 3배는 더 많아진 것 같아. 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찾아오시더라고. 지수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아버님 실력을 이제야 제대로 인정받으시는 거예요.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편 도윤이 들렀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여보도 여기 있네? 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을 보며 흐뭇해 하셨어요. 도윤이 왔구나. 일은 끝났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일찍 끝나서 들렀어요. 세 사람은 휴게실에 둘러앉았어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지수에게는 가장 소중했어요. 저녁 6시 시아버지는 매장 문을 닫았습니다. 지수와 남편 그리고 어머니 박영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JS타워 3층에 있는 고급 한식당에 모였습니다. 박영자는 시아버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사돈어른, 요즘 매장 일이 잘 되신다면서요? 시아버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사돈댁 덕분이죠. 이런 좋은 곳을 마련해 주셔서요. 박영자는 손을 휘저었어요. 아니에요. 사돈어른의 실력이 좋으셔서 그런 거예요. 식사가 시작되고 네 사람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영자는 지수를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10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났고 이렇게 화목한 가족을 보니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지수야, 행복하니? 박영자가 조용히 물었어요. 지수는 남편과 시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식사가 끝나고 시아버지는 지수에게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지수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님이 저한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시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효부야. 그때 누군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우였어요. 하지만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깔끔하지만 수수한 옷차림에 고개를 숙이고 걸어오는 모습이었어요. 진우는 시아버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어르신. 시아버지는 진우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 진우 씨. 잘 지내셨어요? 진우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진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 됐네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진우는 지수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지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었죠.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시아버지는 진우를 안심시켰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잘 살면 되죠. 진우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물러갔습니다. 등이 예전보다 훨씬 겸손해 보였어요.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복수는 끝났지만 누구도 완전히 망하지 않았어요. 진우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수가 원했던 진짜 결말이었어요. 며칠 후 지수는 제2S타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골목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시아버지의 구두관리 매장, 북적이는 상가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남편 도윤이 뒤에서 지수를 안았어요. 여보, 무슨 생각해? 지수는 남편의 품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냥 모든 게 감사해요. 도윤은 지수의 어깨를 꼭 안았어요. 나도 당신한테 감사해.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해줘서. 지수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과 결혼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골목을 내려다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골목을 따뜻한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재벌가를 떠날 때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선택 덕분에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돈과 권력보다 소중한 것은 사랑과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도 가지게 되었죠. 저녁이 되자 시아버지는 매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다녀갔고 내일도 예약이 가득했어요. 시아버지는 작업대를 닦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참 복받았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다니. 그때 매장 문이 열렸어요. 지수가 저녁 도시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저녁 드세요. 시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지수를 맞이했어요. 고맙다, 지수야. 항상 고마워. 지수는 시아버지와 함께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제2S타워의 간판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그 바람은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도 뉘우치면 용서받는 세상. 지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골목은 여전히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제2의 스타워는 그 중심에서 빛나고 있었고 시아버지의 구두관리 매장은 골목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시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이 지수가 꿈꾸던 삶이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누군가를 짓밟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지수는 10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힘을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해 사용했고 그 결과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말을 만들어냈어요. 화려한 복수보다 더 아름다운 건 결국 모두가 성장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